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재지원연구소의 손승태 대표입니다. 자, 재무사용 애무로 상담하기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의 재무 유형, 도전 주도형부터 재미재능형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0번째 시간 재무 균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균형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돈에 대해서 욕심은 얼마나 있는지, 또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 모으고 잘 불리고 또 잘 쓰고 잘 나누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정적인 운영이나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 균형성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버는 영역과 관리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버는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는 영역은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욕심을 갖고 있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자 하는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척도는 0점부터 10점까지 척도로 나타내고 있는데, 0점은 버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 10점은 버는 효과가 아주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는 효과가 높다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냐? 일단은 굉장히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삶을 되게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뭔가 할 때 적극적으로 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상담을 할 때 되게 열심히 하겠죠? 네. 또한 이런 버는 효과가 높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여러 가지 욕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과 적극성이 삶의 열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일과 삶 등의 열정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또한 버는 효과가 높은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또한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과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버는 효과가 낮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파란색을 나타낼 때, 자, 이들은 주로 좀 안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변화되는 것보다, 새로운 것보다 기존의 것,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진취적인 것보다는 현재의 것, 안정적인 것, 지키는 것, 이런 보수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 일상이 반복되는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또 중요성을 두는 이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버는 효과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 상담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무엇을 반영해야 될까요? 자, 우선 버는 효과가 높을 때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럼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은 좀 보장성이 큰 상품을 좋아합니다. 보장성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을 좋아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상품을 권유한다면 수익률이 아주 높은 경우, 위험률 이런 거는 좀 덜 신경을 쓰고 오히려 높은 수익률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이 버는 효과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돈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버는 효과가 낮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돈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좀 덜 느낍니다. 그래서 보장성 상품 같은 보장 금액이 그냥 최소 금액, 아니 꼭 필요한 정도, 이 정도로 할 때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도 위험성보다는 안정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버는 효과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버는 효과가 높다, 그러니까 돈 얘기를 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버는 효과가 낮다 그러면은 돈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성 보험도 더 많은 보장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강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버는 영역이 주는 정보를 잘 받으셔서 상담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 영역이 있습니다. 관리 영역은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뭐냐? 돈은 모으고 불리고 또 내가 누리고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크게 봤을 때 돈을 관리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가? 우선 대각선을 이렇게 잘라봤을 때 12시에 있는 것과 3시에 있는 것은, 모으고 불리는 것은
이 두 영역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공통점은 미래 시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보다는 미래,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으는 것이죠. 지금 현재를 만족하게 쓰고 없애버리기보다는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것들을 잘 굴려서 더 큰 자산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6시와 9시에 있는 누리고 나누는 성향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들은 공통점이 현재 시제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먼 미래,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현재 내 삶에 충실한, 또 현재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에 충실한 성향이 바로 누리고 나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으는 성향은 미래지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해서 뭔가 공격적이기보다는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것입니다. 지금보다 안정적인 미래, 아니면 최소한 지금처럼 안정적인 미래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모으는 성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현재 걸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꼼꼼한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성향이 높다 그러면 현재보다 미래에도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삶이고 싶어한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꼼꼼한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리는 성향은 어떨까요? 이들 역시 미래 성향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미래.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이고요, 계획적이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발전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불리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에도 관심 있는 누리고 나누는 성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는 성향이 높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에도 관심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자신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신에 대한 어떤 영역을 진단하는 것이 바로 누리는 성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누는 성향은 어떻게 될까요? 나누는 성향 역시 현재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출이 많죠. 근데 그 지출을 어디다 하냐? 주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이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성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으고 불리고 누리고 나누고 이 4가지 관리 영역을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상담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모으는 성향이 높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들은 지출 통제 같은 거 별로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잘 절약할 것이고 모으는 걸 잘 해나갈, 저축을 잘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출에 대한 통제라든지 아니면 저축할 습관을 갖추는 것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이고요. 이제 낮을 때가 문제겠죠. 낮을 때 지금 얘기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모으는 성향이 낮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출이 많을 겁니다. 소비가 많은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또 조금씩이라도 계속 모아가는 훈련을 하는, 모으는 훈련이 필요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불리한 성향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리한 성향이 높다는 것은 자산 관리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을 채찍질 하듯이 잘하고 있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 전략을 제안했을 때 더 잘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낮을 때입니다. 불리한 성향이 낮다. 주로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물론 모으지 않으면서 낮기도 하지만 모으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은 자산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보통 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고 했는데 불리는 성향이 이제 낮을 경우에는 이것들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안정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투자의 기법을 전략을 사용하시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리는 성향이 낮다 그럴 때는 이들한테는 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언이 필요하겠구나, 전략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앉아서 손해를 보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누리는 성향은 어떨까요? 누리는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지출이 많습니다. 일단 당연하겠죠. 자기한테 많이 씁니다. 현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누리는 성향이 높다 그럴 때는 지출 부분을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되고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리는 성향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 누리는 성향이 낮다라는 얘기는 소비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내 삶은 무슨 의미지? 라고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고 소위 한 방에 훅 가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린성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자신의 삶에 또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영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누는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리는 성향이 높은 것보다 나누는 성향이 높을 때 지출 통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누리는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쓰면서도 약간 찔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자신한테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절하자고 그랬을 때 어렵긴 하지만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성향이 높은 경우에 저축을 좀 줄이자고 했을 때에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나누는 건 옳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그냥 줄이시죠 할 때에는 저항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나눔을 위해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나눔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는 나눔을 위한 전략, 전술이 이들에게 훨씬 더 설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관리 영역, 모으고, 불리고, 누리고, 나누는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들이 고르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것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제안하신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전략, 전술이 길게 유지되고 또한 그것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서 앞에 나왔던 버는 욕구 잘 관리하시고 관리 영역에서도 잘 체크하셔서 상담하신다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상으로 재무경영성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잘 기억하시고 진단 결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생활을 상담하기 재무균형성 관리 영역을 마치고요. 다음 편에서는 11번째 재무실행력, 재무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 요소, 이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담에 적용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균형성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